이번에는 평면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는 어떻게 성분을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는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두 평면 벡터 A 벡터랑 B 벡터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내어진 두 벡터를 가지고 있을 때요. 두 벡터의 합은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각각의 성분의 합,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해요. 그럼 빼는 건 X 성분끼리 빼고 Y 성분끼리 빼고요. 그 다음에 실수배 하는 건 각각의 성분의 실수배를 합니다. 이 정도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좌표 평면을 가지고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성분을 벡터로 표현하는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표 평면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먼저 봅시다. 자,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A 벡터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는 A 벡터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두껍게 표현해 볼까요? 자, A 벡터는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가는 A 벡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 벡터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벡터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요. 자, A 벡터랑 B 벡터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A 플러스 B 벡터는 가운데 있는 빨간색 벡터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삼각형법 또는 평행사변형법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좌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 벡터의 종점은 지금 A 벡터가 A1, A2니까 여기가 A1, A2가 된다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볼게요. A1, A2. 자, 그 다음에 이제 B 벡터를 더할 건데요. 자, B 벡터 더해 볼게요. B 벡터는 어, A 벡터의 종점에서 이어보면 이렇게 갑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B 벡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B 벡터는 B1, B2예요. 그쵸?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B1, Y축의 방향으로 B2만큼 가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지금 A 벡터의 종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B1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는 건 얼마예요? B2입니다. 자, 그러면 좌표만 놓고 봤을 때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좌표가 X좌표는 A1 플러스 B1이 될 거고요. Y좌표는 A2 플러스 B2가 되겠습니다. 위에 적어놓은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가 된다는 걸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벡터로 표현해서 증명을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 넘어와서 증명을 볼게요. 자, 두 벡터 A 벡터랑 B 벡터에 대해서 A 벡터는 성분을 벡터로 표현하는 걸로 바꾸면 A1, E1 벡터 플러스 A2, E2 벡터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B 벡터는 B1, E1 벡터 플러스 B2, E2 벡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A 벡터 플러스 B 벡터 계산하는 거는 일단 대입을 해요. 대입한 다음에 이원 벡터끼리 묶어주고요. 자, 이원 벡터끼리 묶어주면 여기에 A1, E1 벡터, 그 다음에 B1, E1 벡터니까 A1 플러스 B1에다가 E1 벡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E2 벡터 있는 것끼리 묶어주면 A2, E2 벡터 플러스 B2, E2 벡터니까 이렇게 되겠죠. A2 플러스 B2의 E2 벡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분의 합으로 쓰면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증명은 그냥 벡터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교환법칙 활용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활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A 벡터 빼기 B 벡터 그 다음에 실수 K A 벡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성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 거고요.
A 벡터 빼기 B 벡터는 좌표 평면으로 설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KA 벡터는 성분을 벡터로 표현한 걸로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 증명하는 거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A 빼기 B 벡터, A 벡터 빼기 B 벡터를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 좀 지우고 볼게요. 자, A 벡터 빼기 B 벡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A 벡터 빼기 B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되니까 마이너스 B 벡터는 B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즉 A 벡터 종점에서 B 벡터랑 반대 방향인 벡터를 이어서 그려주면 A 벡터 빼기 B 벡터를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얘도 이제 좌표를 표현을 해보면요. 일단 A 벡터가 종점이 A1, A2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B 벡터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니까 일단 각각의 크기는 B1, 그 다음에 B2 이렇게 돼서 좌표 상으로 본다면 뺄셈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 벡터 빼기 B 벡터의 좌표는 A1에서 B1을 뺀 게 X좌표, 그 다음에 A2에서 B2를 뺀 게 Y좌표가 된다. 이렇게 이제 A 벡터 빼기 B 벡터, 즉 각각의 성분끼리 빼면 벡터의 성분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세 번째 KA 벡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1, E1 벡터 플러스 E2 벡터를 K배합니다. 그러면은 분배 법칙 활용해서 KA1 벡터, E1 벡터, 그 다음에 KA2 벡터, E2 벡터가 되어서 각각의 개수가 KA 벡터의 성분, 즉 KA1, KA2가 KA 벡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분에 의한 연산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봤고요. 쉽게 얘기하면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실수배하고 각각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산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면요. A 벡터가 1,2고요. B 벡터가 마이너스 4,3일 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요. 각각의 성분의 합이에요. 즉 1,2랑 마이너스 4,3을 더합니다. 그러면 벡터가 마이너스 3,5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두 번째는 A 벡터 빼기 B 벡터는 1,2에서 마이너스 4,3을 빼면 되니까 이것도 이제 바로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자, 5,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2A 벡터는 1,2라는 A 벡터에다가 2배를 하면 되니까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 2,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문제도 여러분들이 금방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성분으로 이제 주어진 벡터를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A 벡터는 마이너스 2에 2,3이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A 벡터 플러스 C 벡터니까 바로 쓸게요. 자, 2,3이랑 3, 마이너스 4를 더합니다. 그러면 X 성분은 5, Y 성분은 마이너스 1인 벡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A 벡터 빼기 3B 벡터 플러스 C 벡터는 2배의 2,3, 마이너스 3배의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4. 그럼 요거 일단 전개를 좀 하면요. 4,6 빼기 마이너스 3,6 더하기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얘를 계산을 하면요 10,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4번 2a 플러스 b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2a 벡터 빼기 c 벡터 얘는 일단 식은 이렇게 써볼게요. 2배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 2,3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더한 거랑 빼기 3배에 4,6과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4를 뺀 거. 자, 2A 벡터가 2,3의 2배니까 4,6이 되는 거는 계산이 되겠죠, 바로.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요. 2배에 1,5, 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에 1, 10 이렇게 되니까 x 성분은 마이너스 1, y 성분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성분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볼게요.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C 벡터는 KA 벡터 플러스 LB 벡터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K와 L의 값을 각각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C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A 벡터와 B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 벡터는 8,6인데요. 어떻게 표현을 해라? A 벡터 마이너스 1,3의 K배, 그 다음에 B 벡터 4, 마이너스 2의 L배로 표현해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K와 L에 관한 방정식이 두 개가 생길 거고, 그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K값과 L값을 찾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수배니까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3k 더하기 4l 마이너스 2l 이렇게 되고요. 덧셈을 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l 3k 마이너스 2l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x성분 마이너스 k 플러스 4l은 8, 그 다음에 y성분 3k 마이너스 2l은 6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요. 1차 연립이니까 그냥 할게요. 자, k는 4, 그 다음에 l은 3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겠죠. 밑에도 똑같은 문제예요.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C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의 실수배로 나타내어라. 같은 방법이니까 바로 갑니다. 마이너스 4,8은요. K의 2,4 더하기 L의 3,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은 전개를 하면 2K, 4K 플러스 3L, 마이너스 2L 이렇게 될 테니 정리를 하면 2K 플러스 3L, 4K 마이너스 2L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1차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2K 플러스 3L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K 마이너스 2L은 8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식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K의 값은 1, L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실수 K와 L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배까지 여러 벡터가 있더라도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두 벡터가 평행할 조건을 성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벡터랑 B 벡터, 여기 성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A 벡터는 K, B 벡터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실수 K가 존재했어요. 그쵸? 두 벡터가 평행하면 같은 방향이어야 되니까, 또는 반대 방향이거나, 그래서 0이 아닌 실수 K에 대해서 A 벡터는 KB 벡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성분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의 B 벡터의 성분에다가 K배를 해주면 A 벡터의 성분이 된다. 즉, 두 벡터가 평행하다면 성분 B1에다가 X성분 B1에 K배를 하면 A의 X성분, A 벡터의 X성분, 그 다음에 B 벡터의 Y성분에다가 실수 K배를 하면 A2의 A 벡터의 Y성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K를 곱해줘서 우리가 성분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율 관계가 같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꾸로 비율 관계 같은 경우에는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두 벡터가 평행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는 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A 벡터는
B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K가 쓰였으니까 실수 T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1,2랑 T배의 3,K랑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생기겠죠. 3T는 마이너스 1, 그래서 T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럼 대입해서 전개를 하면요. 우변이 TK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K는 2, 여기에서 K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값을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율 관계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X 성분이 마이너스 3배가 되었어요. 그쵸? 그럼 Y 성분도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배가 돼야 되니까 2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해서 K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찾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벡터가 평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분의 실수배여야 한다. 똑같은 실수의 배가 되어야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평면 벡터의 성분과 크기. 지금까지는 평면 벡터가 시점이 5인 벡터만 가지고 했었는데 시점이 5가 아닌 벡터 두 점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었을 때 그 벡터의 성분, 그 다음에 그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할 거고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일단 A라는 점과 B라는 점 두 개의 점이 A1, A2, 그 다음에 B1, B2일 때요. 일단 AB 벡터, 요 AB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B 벡터의 성분에서 A 벡터의 성분을 뺀 거다. 이렇게 이제 성분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AB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이 벡터를 뭐 C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C 벡터의 성분이 각각 B1 빼기 A1, 그 다음에 B2 빼기 A2니까 이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을 루트 씌우면 된다라는 건 앞에서 했어요. 그쵸? 그래서 AB 벡터의 크기는 루트 B1 빼기 A1 제곱 더하기 B2 빼기 A2 제곱이 된다. 요거 이제 증명을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을 5로 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으로 가는 벡터, OA 벡터와 OB 벡터를 각각 A1, A2, 그 다음에 B1, B2 이렇게 이제 성분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AB 벡터를 뺄셈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OB 벡터 빼기 OA 벡터. 그러면 이제 성분끼리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B1 빼기 A1, B2 빼기 A2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 A 벡터가 어떻게 A에서 B로 가는 벡터로 표현이 되고 이 벡터가 B1 빼기 A1, B2 빼기 A2가 되는 거고 종점의 성분에서 시점의 성분을 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제 벡터의 성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벡터 AB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요. 밑변의 길이는 X좌표 길이의 차이니까 B1 빼기 A1, 그 다음에 Y좌표 길이 차이, 높이는 B2 빼기 A2니까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하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빗변의 길이는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벡터 A, B의 크기를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점 A와 B에 대하여 벡터 A, B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그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두 개 문제가 있네요. 자, 첫 번째 A, B 벡터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OB 벡터 빼기 OA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각각의 성분끼리 빼라는 얘기가 되죠. 5, 마이너스 2 빼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빼주면 4,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A, B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표현해도 되냐? 뒤쪽에 있는 점의 성분에서 앞쪽에 있는 점의 성분을 빼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의 AB 벡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뒤쪽에 있는 점 B의 성분에서 앞쪽에 있는 점 A의 성분을 빼주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지금 AB 벡터는 3, 1 이렇게 이제 AB 벡터가 구해지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AB 벡터의 크기는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고 각각의 성분을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AB 벡터 크기는 루트 17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의 AB 벡터의 크기는 자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 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연산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구해봤고요.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배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이 되니까 꼭 내용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